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소방에서 소방 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법규 2회차 해설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법규 2회차 나와 있죠, 그죠? 2회차. 자, 1번 보겠습니다. 화재예방법상 화재예방 강화지구의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화재예방 강화지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화재예방 강화지구는 우리가 예방법상에 가보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막 본부장 서장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이거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1번 맞나요? 본서는 이 화재예방 강화지구 안에서 화재안전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화재안전조사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월 1회면? 제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연일회라 그랬죠? 연일회. 두 번째, 본서는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교육 하죠? 근데 여기 30일이 아니고 며칠 전까지? 그렇죠. 10일 전까지. 3번 본서는 화재예방 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훈련 교육을 연 1회.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본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주어로요. 그리고 언제 할 수 있는지 잘 보시고 소방관사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치명령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옳은 건 몇 번이다? 4번이다. 네, 이런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소민터 문제네요.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보겠습니다. 소방기술 민원과 관련된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죠? 자, 2번. 소방기술 민원과 관련된 현장 보존 및 조사. 뭔가 이상하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장 기술 민원과 관련된 현장의 확인과 처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회신집과 해설서 발간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죠? 그리고 얘가 이제 목적이죠. 주 목적, 민원 처리. 어떤 소방시설 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 해석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다. 라고 제가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1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방법, 방해 행위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게 다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정해져 있다고요? 대통령령. 2번.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요거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200이 아니죠. 너무 비싸잖아. 얼마라 그랬어요? 100. 세 번째.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감옥의 아파트 중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건 안 바꿔놓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 숫자를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건축주는 전용구역 설치해야죠. 그죠? 그래서 100세대 잘 보시고 아파트. 네 번째, 기숙사는 3층 이상이죠. 2층이 아니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몇 번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옳은 거 찾아라라고 하면은 3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옳은 건 여기 3번.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오른쪽에. 자, 소방기본법 및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1번. 비상소화장치는 화재예방법상 화재예방 강화지구, 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를 한다. 그래서 이런 지역. 그죠? 그리고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우리가 뭐를 설치한다? 비상소화장치를 설치를 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거죠. 2번 볼까요? 소방호스 및 관창은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여기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라고 있는데 호스와 관창은 성능 인증이 아니고 형식 승인 대상입니다. 형식 승인.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류로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능 인증은 함이 성능 인증. 자, 세 번째,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의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스 또는 호스릴,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이름을 비상소화장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걸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라고 제대로 들어가 있죠. 자, 비상소화장치함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만든다.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4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기출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또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이 5번 문제 가보면 특수가연물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 당시에 원래 회차별 과태료로 나왔어요. 근데 이 회차별 과태료가 없어졌습니다. 뭐 한 번 위반하고 두 번 위반하고 세 번 위반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이 특수가연물이. 그래서 그냥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소방시설법상 보세요. 소화활동 설비로 옳지 않은 거, 뭐 너무 기본적인 문제죠, 그죠? 재연, 연송, 비콘, 연살, 오케이. 휴대용 비상조명 등 요거 피난 구조 설비죠. 얘 뭡니까? 소화활동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럼 잘못되어 있는 건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번 보겠습니다. 7번. 성능위주 설계를 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로 옳게 설명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기억번 볼까요? 아파트,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근데 아파트는 제외. 맞죠? 아파트 등은 제외. 그리고 아파트 등 기준이 또 있다 그랬어요. 50층 이상의 200m 아파트 등. 근데 여기 갔을 때 50층의 지상으로부터 200m 이상인 아파트 등 나와 있죠? 요것도 제대로 들어가 있고. 이게 30층. 근데 그죠? 30층에 120m도 있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지하층을 포함해서 뭐를 제외한? 아파트를 제외한. 그죠? 이런 것들 하나 더 보시고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은 지금 맞는 거죠. 디귿 맞나요? 창고시설 중 연면적이 1만 제곱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 두개층, 바닥면적 합계 3만 제곱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10만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지하층의 층수가 거기 가보면 두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만. 그래서 제가 1, 2, 3이라 그랬죠. 1, 2, 3. 근데 10만이에요 하셨죠? 10만. 어이구. 1, 2, 3. 맞습니까? 자, 리을번. 수저터널 또는 길이가 5,000m 이상인 거.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디귿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 리은, 리을이니까 정답을 몇 번으로? 1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었죠. 철공. 그죠? 그리고 영어 상형관 10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고 특히 요거 잘 보십시오. 하셨죠? 디귿번. 디귿번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8번 볼까요? 8번. 방염 성능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1번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입니다. 그리고 탄화한 면적은 50cm 이내, 길이는 20cm 이내. 그죠? 그리고 발연량은 400이야. 요게 맞죠? 그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불꽃을 올리며 20초.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30초. 맞습니까? 자, 3번 문제 볼까요, 우리? 화재 안전 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소방관서장은요, 화재 안전 조사를 마치잖아요? 그럼 꼭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돼요. 제가 구두 아니라 그랬죠. 서면. 다만, 화재 안전조사 현장에서 부본을 교부한 경우 또는 결과를 설명하고 부본이라는 걸 교부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법에 가보면 제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소방관서장은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라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대상, 기간, 사유, 우편, 전화, 전자메일, 문자전송 등을 통해 통지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를 해줘야 되죠. 근데 이 공개가 며칠? 그렇죠. 네, 7일 이상 공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거기 위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3번.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받기 곤란하다라고 하면은 화재 안전 조사를 연기하여 신청할 것,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죠.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조사 시작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줘야 된다. 오케이. 네 번째, 화재 안전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화재 안전 조사 3일 전까지, 그죠? 그래서 연기 신청서에 작성을 해서 본서에게 제출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 몇 번이다? 여기 4번이다 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시고, 자, 이제 10번입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1번.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일 때는 옥내수화전 설치하죠. 2번. 아파트 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의 주방에는 주거용 주방 자동수화 장치를 설치하죠. 3번.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창고시설은요, 우리가 바닥 면적이 5,000일 때 얘가 넘어야만 SP를 설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물류터미널은 바닥 면적이 얼마일 때? 5,000일 때, 또는 얘가 있다 그랬죠. 수용인원 기준. 수용인원 기준이 500일 때. 이건 물류터미널만 우리가 판매, 그죠? 판운창이라고 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가 아니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요거는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리고 간이 SP. 병원 600 미만일 때 설치한다. 600 이상이면 SP 설치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600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요거 3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별표는 어려우시더라도 꼭 외우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꼭 보라는 설비 최소한 그 정도는. 다음 11번.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랬어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왜냐면 제가 요거 하나 껴놨거든요. 보통은 피성년 의견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다른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 이 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그쵸? 그리고 취소가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뭐에 해당해요? 결격사유. 근데 피한정 의견인은 예전엔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피성년 의견인만 남아있다라고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12번 볼까요? 별표사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기준 및 배치 기간에 따라 35층짜리 복합 건축물인 공사 현장에 공사 책임 감리원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35층이잖아요. 층수만 딱 보면 특급 감리원 중에 소방기술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연면적이 20만 이상이거나 또는 층수가 40층 이상일 때 감리원으로 이 사람을 둘 수 있다 그랬죠. 책임감리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35층이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됐나요? 특급감리원이래요. 특급감리원. 자, 특급감리원 이상일 때는 얘 하나 아래잖아요. 그럼 얘는 연면적이 3만에서 20만이라고 했고 16층 이상이라 그랬죠. 그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거기에 가보면 얘가 해당을 하는 거죠. 요게.
요게 이제 2번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16층에서 여기 갔을 때 40층 미만이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해설에 가보시면 특급 감리형 기준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요거 아파트 제외 기준입니다. 이때 제외 기준이고 됐나요? 자, 고급 감리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물분무 등이나 재현. 네, 뭐 호스릴은 제외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여기는 3만에 20만인데 여긴 아파트가 들어가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3만에 20만짜리가 아파트인 것과 아파트가 아닌 게 따로따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중급이 연면적이 5천에서 얼마요? 3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 다음 13번.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창고시설의 조기 진압용. 여러분들 조스는 신설엔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디에 빠져요? 증설에선 제외됩니다. 아셨죠? 2번. 공동주택의 자탐 설비의 경보구역을 이건 조금 내가 좀 치사하게 낸 거긴 해요. 여러분들. 이게 경보구역이 아니고 경계구역입니다. 여기 내가 인정했잖아. 여러분들 치사하다고. 뭐 어떡해요. 그래도 문제인데. 되게 뻔뻔하죠. 그죠? 되게 뻔뻔한데 뭐 어떡해. 자, 3번. 위험물 제조소. 제외라 그랬죠. 무조건. 업무시설의 옥내수화전. 호스릴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착공신고는. 특이하게. 정답 4번. 그죠? 자, 그래서 제가 해설에 착공신고 대상 다 넣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다음 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문제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1번 맞나요? 공사업이란 설계 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그리고 이전 및 정비. 맞죠? 2번 설계업. 제대로 들어가 있죠. 공사의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이와 관련된 서류 작성. 발주자에 대한 정의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사람을 얘기하며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 오케이. 자, 4번 볼까요? 소방시설 감리업이란 소방시설 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맞네요. 그죠? 쭉 읽어보니까 맞네요. 근데 틀린 게 뭐예요? 얘가 제가 틀림없이 시설감리업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공사감리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다. 이런 문제도 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 공사에 대한 감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그리고 15번 볼까요, 우리?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등록, 휴폐업,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특정 소방대상물의 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합니다. 제대로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2번.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는 경우엔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로부터 자, 며칠 이내? 그렇죠.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시도지사에게. 자, 세 번째 뭘까요?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폐업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폐업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등록을 말소하고 공고해야 된다라고 법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인수한 자는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인수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그렇죠. 30일 이내에 누구에게 신고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우리 16번이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에 대한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10제취 이것만 알잖아요. 100, 150, 200 해서 옥외, 옥대,
옥외 탱크 이것만 외우고 가잖아, 그치? 근데 이 10배 이상의 일반 취급소 기준을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가 10배예요. 일단 예방 규정이니까 다만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기준 하나 보셨으면 좋겠어서, 다만 제4류 위험물만을 그러니까 조금 저장하는 거예요.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근데 일석이류나 알코올류는 지정수량이 10배 이하일 때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보일러, 버너, 그죠? 또는 용기, 여기에 해당을 하면 그냥 어떻게 한다? 우리 제외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숫자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10, 50, 10이 들어가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서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소 옳은 것은 이런 건 기본적인 문제죠, 그죠? 기본적인 문제인데 1번에 가보면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 수량의 이 3000배죠, 3000배. 그죠?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최대 수량의 합이 3000배 이상인 사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 취급소가 아니고 여기 일반 취급소만 해당을 하는 거고, 맞잖아요. 자체 소방대 기본적인 거니까. 그리고 50만 배 이상인 사류 위험물에 옥내 탱크가 아니고, 그렇죠, 옥외 탱크. 됐습니까? 이게 옥외 탱크 저장소만 해당을 하더라. 50만 배 이상인 사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 이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류에 3000배가 들어가면은 거기 제조소와 일반 취급소만 해당을 하니까 그것도 조금 잘 체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가셔서요. 우리 1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유황이죠. 순도가 50이 아니고 이게 몇 프로? 60%. 맞습니까? 자, 2번 인화성 고체에 대한 설명인데 고형 알코올은 맞아요. 근데 이게 인화점이 40도 이상이 아니고 40도 미만인 고체를 얘기하죠. 자, 53 마이크로메타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게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건 제외. 네, 요건 맞는 얘기죠. 왜냐면 제외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철의 분말은. 그리고 4번, 요건 왜 틀린 걸까요? 얘가 우리가 거기 갔을 때 가연성 고체라고 되어 있는데,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그쵸? 격렬함, 이렇게 폭발 나오면 얘는 자기 반응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맞나요?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다라는 거. 됐죠? 오케이. 자, 13번 볼까요,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게시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이 문제도 솔직히 얘기하면 기본적인 문제죠, 그죠? 자, 1번에 가보면 게시판 사이즈 나와 있습니다. 직사각형. 그리고 바백, 문흑 제대로 들어가 있고, 사류, 오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염금 꼭 있어야죠. 근데 얘가 바탕색이 화기면 적색, 그리고 문자색이 백색, 그죠? 세 번째,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및 삼류 위험물 중에 자연 발화성 물질. 그러니까 지금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같은 경우는요, 물과 절대 닿으면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인류 중에. 그리고 삼류 위험물 중에 자연 발화성은, 자연 발화성은 물기 언금보다는 얘가 들어가야죠. 자연 발화니까요. 공기 접촉 언금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화기 언금이 들어가 줘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들? 화기 언금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 해설에 제가 넣어놨을 거예요. 자연 발화성 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기염금이 들어가 줘야 된다. 대표적으로 화기염금 어디 갔어? 화기염금. 요 공기접촉 원금은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제 그 운반용기, 운반용기 쪽에 자연 발화성에 저걸 넣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만일 이걸 물기원금으로 하려면 얘가 들어가야죠. 금수성. 그죠? 네, 일요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하고 화기주의. 인화성 고체는 제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화기엄금. 그쵸? 이런 것들 구분해서 같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보십시오. 5개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및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500배 이하일 때 3m죠? 맞습니까? 잘못된 거죠. 2번. 밸브 없는 거기 가보면 통기관 기준이 나와 있는데 지름 30mm 이상으로 하고 45도 맞네요.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액체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5개 탱크 저장소에서 100만 리터 이상이면 우린 얘를 특정 5개 탱크 저장소라고 얘기하죠. 자, 압력 탱크 같은 경우는요. 외의 탱크는 충수시험, 그리고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압력에서 이게 15분이 아니고 몇 분? 10분. 요 10분간 실시하는 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런 문제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21번 볼까요? 화재 예방법상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해 특별 관리를 해야 된다. 그 특별 관리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그랬습니다. 그죠? 1번. 지정문화재, 초고층 지하연계,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자, 물류창고 들어갔거든요, 요번에. 근데 요게 바닥 면적이 아니고 연면적입니다. 네, 좀 치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뭐 공항, 철도, 항만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치? 다 같이 정리를 해주시고요. 22번 보세요. 소방공사법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 소방대상물 범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 기역, 문, 종, 그죠? 그리고 판, 노, 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 종, 운, 판, 노, 수, 숙, 창. 그죠? 그리고 지하가 들어가 있고 다중이 없어. 지하가나 다중.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여기 갔을 때 이 운이 운수시설이 아니에요. 이게 운동이에요, 운동. 문종운이 대부분 같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문종동, 문종운. 맞습니까? 이 세 개가 같이 몰려 다니더라. 그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이것도 잘못 표현됐네. 지하가라고 하면 틀린 거라 그랬죠. 지하상가만 해당합니다. 지하상가. 지하가 중에. 왜냐면 이렇게 지하가라고 하면 이제 터널까지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니은번 잘못된 거고 SP 등 물분무 등 오케이. 제대로 들어가 있죠. 호실 1 제외. 맞죠? 그리고 리을 1만에 11층 아파트 제외. 오케이. 자, 1,000톤 이상 맞는데 여기 지하 매립이 아니고 지상 노출. 그러니까 니은하고 미음은 잘못된 거다. 그죠? 니은하고 미음 잘못됐고 기억.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23번 문제. 자, 소방기본법에서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자, 1번 맞나요? 소방청장은 화재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2번 소방청장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세부계획, 그죠? 세부계획이라는 걸 이제 누가 세워요? 시도지사가. 이걸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청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죠? 그럼 소방청장은요, 이 시도지사가 제출한 걸 보고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요거. 보완 또는 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제 말은. 자, 종합계획에는 이런 홍보도 다 포함이 됩니다. 교육 및 홍보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선 통행에 관한 홍보도 포함이 된다 그랬죠. 요거 제외로 나올 수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잘 봐라.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종합계획 내용 넣어놨으니까 같이 또 정리를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번 볼까요? 화재안전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자, 24번. 1번. 소방관서장은 중앙화재안전조사단,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별다른 사유 없으면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고요. 2번. 중앙화재안전조사단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은 각각 단장을 포함하여 25명이 아니고 50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50명 이내의 단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3번. 청에는 중앙. 그죠? 그리고 본부서에는 지방 제대로 들어가 있고, 조사단의 단원은 소방공무원, 소방 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소방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오케이. 잘못됐죠, 그죠? 맞습니까? 정답 2번. 예전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건. 자, 그리고 화재조사법 문제네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소방관서장, 중앙행정기관회장, 지방자치단체회장, 보험회사 그 밖의 관련기관 단체회장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을 하고, 소방관서장은 화재 원인 규명 및 피해액 산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이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면 안 된답니다. 읽어보십시오. 2번.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수사기관회장과 공포 여부에 관해 사전에 협조를 해야 되고, 이 비밀누설 있죠? 화재조사법에. 화재조사를 하다가 이 비밀누설을 하잖아요. 요게 300벌이에요. 300벌. 됐죠? 그리고 이런 것들 화재조사에 포함한다 라고 돼서 요게 이제 3번으로 답을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화재조사법까지 제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를 꼭 한 번씩 다 풀어보세요. 하고 1월에 여러분들 레벨 2로 넘어오셔야 돼.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뭐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카페에 남겨주셔도 되고. 아셨죠? 자, 계속 여러분들 천천히 준비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목이나 또는 이제 독감 있잖아요. 여러분들 목감기나 독감, 열 이런 것들, 감기 조심하시라고. 저 지금 목감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네.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이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제가 또 약속한 게 있고, 원래 지난주에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최대한 좀 많이 찍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이해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제가 해설 강의 찍었고, 여러분들 3회차 때 또 제가 또 해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화이팅 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